안녕하세요. 이제 네오메카이티 연재센터 연재팀장 박기규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작년에 과거 전원 합격시켰던 사람이 제자랑 잠깐 해봤고요. 지금 올해 3월부터 이제 저희가 과거반을 운영을 좀 할까 하는데 예전 같으면 통상 영재학교 입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과거반을 개설을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좀 끈을 놓지 않고 해보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친구들이 좀 끝까지 끌어주는 차원에서 과거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입시도 좀 많이 달라졌고 어머님들이나 뭐 학부모님들이 이제 좀 혼란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심 끝에 과거반을 좀 일찍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 돼요. 보시면 이제 최근 4개년 과학고 이제 경쟁률인데 처음에는 한 4년 전만 해도 4년 전만 해도 경쟁률이 뭐 4대1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았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경기북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아요. 근데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경쟁률이 높았었는데 제가 조금씩 많이 낮아지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쟁이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성은 140명, 세종 160명, 경기북은 100명을 뽑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고별로 이제 한성, 세종, 경기북 해서 주요 대학 진학 인원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성 같은 경우는 10명, 서울대 10명, 14명. 지금 비공개로 나이에 저기 한 16명 갔다고 조사를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16명도 진학을 했는데 이 16명 안에는 2학년 졸업생들이 한 40%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30% 정도, 나머지 60% 정도는 3학년에서 진학을 한다. 세종도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경기북 같은 경우는 약간 3학년 쪽이 좀 많은 걸로 조사가 됐었거든요. 세종도 한 22명. 근데 지금 서울대 포스텍만 합쳐보면 거의 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연대나 고대 이렇게까지 합치면 꽤 많은 인원이 대학을 좀 좋은 상권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과고랑 영재고의 차이점은 우선 영재고는 3단계로 전형을 시작을 해요. 이번에 발표가 난 게 6월 달에 1단계 서류 접수 전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내신이나 뭐 자소서 또 그 생기부 내용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때 7월 지금 발표는 거진 확정이 된 것 같은데 7월 11일 날 올해는 이제 2단계 시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때 가서 뭐 지필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2단계를 이제 통과하면 3단계 이제 영재성 다면 평가라고 이제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박 2일 하는 학교도 있고 하루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1단계 전형 때 내신의 원점수랑 표준 점수를 제출을 하는 학교가 꽤 많아요. 그때는 이제 주요 과목들을 내긴 하는데 학교별로 그 과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영재고는 조기 졸업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수업에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1단계 전형할 때 학생은 기록물에서 본인이 학생이 난 이런 연구를 했고 이런 걸 잘한다라고 얘기를 자소서에 뭐 제출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증빙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과거 같은 경우는 딱 2단계로만 하고요. 서류를 이제 접수를 하는데 서류는 영재고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추천서는 반드시 포함이 돼요. 과거 같은 경우도 담임 선생님이나 뭐 수학과학 선생님들에 관련해서 이제 또 아니면 이제 그 학생을 제일 잘하는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써주고요. 그 추천서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출석 면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 출석 면담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과거에 지원한다고 서류를 낸 거를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수준 높아 보이는 듯한 서류를 만들었을까 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석 면담을 진행을 하고요.
이 출석 면담에서 아까 이제 저희 은임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적 용어에 대한 해석 정의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 학생이 진짜 수학과학 공부를 열심히 착실하게 했는지, 중등 내용이 탄탄한지 아니면 그리고 네,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자기네 학교에 왔을 때 어느 정도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출석 면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면담을 통과를 하면 1.5배수 정도 뽑는데, 제가 아까 영재고 때는 이제 말씀을 빼놓고 못 드렸는데, 영재성 검사에서 거진 1.5배수 정도 뽑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원 1.5배수 정도 뽑아서 소집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이 소집 면접 같은 경우는 구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 과학 문제들을 제한 시간 한 30분 정도 안에, 작년에 조금 달랐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항상 30분 정도에 소문항 합쳐서 한 10문항, 8문항 요 정도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30분 동안 학생들이 답안을 준비를 하고 그 면접실에 들어가서 답을 얘기하고 구술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마 조금 입시 경향이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약간 창의적인 조금 더 서술을 많이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는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수학과학 내신 등급만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영재고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전 과목 성적을 원점수, 표준점수, 죄송합니다.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긴 하는데 두루두루 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오직 수학, 과학 내신만 보고요. 그리고 그것도 딱 4학기 정도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 전략적인 접근이 뭐냐면 영재고를 진학을 목표로 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의 영역, 생기부에 들어간 10가지 평가 영역들이나 아니면 전 과목에 대한 성적을 고루고루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학, 과학 내신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과거반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내신 수학과학 점수만 100점 A만 맞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면 전부 다 잘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B 맞아오고 C 맞아오고 이러면,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좀 많이 혼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진학을 하고 나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아오는 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제 과거는 조기 졸업생이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2학년 졸업하고도 대학 진학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조기 졸업생이 존재하고, 이제 조기 졸업생 중에는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수능을 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입학 서류에 대한 증빙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근데 영재고와 과거의 공통점은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있는데, 특기자 전형에서 유리한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교과심화 활동하고 전공 적합성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한 편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좀 조를 짜서 R&D 활동도 좀 많이 하면서 본인이 특기자 전형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을 좀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특기자 전형에서 좀 많이 이점을 가져오고요. 다만 이제 의치한 약대 이런 쪽 진학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좀 지원을 안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제 정시 쪽으로 많이 트는 편이고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